중정실록 11권 중정 5년 6월 13일 정류 두번째 기사 1510년 명정덕 5년 대간이 병사 수사 우후 및 종사관 군공수령 제인 윤상로 홍경창 신숙회 박계로 김형보 성순동 이종손 등의 일을 논하여 두 번이나 아뢰니 명하여 홍경창 박계로는 재임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11권 중정 5년 6월 13일 정류 세번째 기사 유생 박유령이란 자가 있어 정원에 나와 상변하기를 사천수가 수를 갖추고 소를 잡아 무사와 결탁하여 동무한 자가 거의 190명이나 되니 문사 야간 인도 참여하여 8월 사이에 거사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였다. 상이 친히 삼공 금부 당상 양사 장관을 불러 안음하였으나 사실이 없었으므로 유령이 반주하되 복주하였다. 중정실록 11권 중정 5년 6월 14일 무술 첫번째 기사 내언 및 사관을 성균관과 사하게 보내어 유생의 명부를 가져다가 원점 관학 유생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부에 서명하며 관학에서 배우는 건태를 상고하는데 이를 원점이라고 한다. 계산하여 13점 이상인 자를 정치에 나가게 하였다. 중정실록 11권 중정 5년 6월 14일 무술 두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정승효가 압록한 것을 쥐어버렸으니 이미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 다시 글을 올려 스스로 발명하였으니 사섭의 피폐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청그대 속히 파직하여 추구하고 서반은 아직 파직하지 않았으니 동반 압록인의 예에 의하여 그 직을 파하고 추구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승효는 생원에 합격하고 다시 귀후서 별제를 제수하였으니 비록 압록인의 예와 같기는 하나 서사한 것이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있으니 파직할 수 없다. 서반 인원은 마땅히 파직하고 추구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정실록 11권 중정 5년 6월 14일 무술 세번째 기사 역성을 파하고 찰방으로 차견할 것을 명하였다. 이조가 아뢰기를 승에 소속한 역이 7, 8에 거치는 것은 합병하여 하나를 만들어야 마땅하지만 거리가 멀면 왕래하며 이벽하여 더욱 잔패해질까 두렵습니다. 경기도 원도의 소속은 6역뿐이니 연서도에 합병할 만하나 다만 그 거리가 멀어서 이벽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전라도의 제원도는 3내 5수 2역에 분속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연해 각급의 무신으로 수령을 차송하는 일은 대신에게 수의한 뒤에 차송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무신으로 차송하는 일의 당부는 오는 20일에 정부 부원군 이상 및 해조 당상을 불러 함께 의논하겠고 나머지는 모두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중정실록 11권 중정 5년 6월 15일 기해 첫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종정한 장사를 선위하는 일은 세종조의 예의를 상고하여도 근거가 없으니 청컨대 경자년의 예의에 의하소서. 또 황영 유담년은 그대로 그 도의 병사가 되어 지금 서울에 오지 않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이미 올라왔으니 마땅히 잔치하여 위로하여야겠지만 일기가 매우 드물어 감히 품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위로하는 잔치는 8월 초에 택일하여 행하라 하였다. 중정실록 11권 중정 5년 6월 15일 기해 두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절도사 수령 찰방 등은 모두 구전인데 정사는 의뢰 골정에 나아가 주의하여 낙점을 받는데 전도는 당상이 골정에 나아가지 않고 편의에 따라 주의하여 정원을 격려하여 아뢰어 낙점을 받는 것을 구전이라고 한다. 만일 한두 사람이 골이 있거나 일이 국가에 관계되면 부득이 구전하는 것이 가하나 인물을 사사집에서 의망하는 것이 매우 미편하니 이제부터는 구전하게 하지 마소서 하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정부가 본부 노비로 권례 차비 하인이 집역하는 자를 차비라고 이름하였는데 된 자의 쇠출을 청하였으나 정부의 노비가 넉넉하니 쇠출하지 않아도 가합니다. 정부의 주례는 거마부가 스스로 아문의 높은 것을 믿고 구격을 받지 않아서 횡력이 너무 심하니 참건대 거마의 역을 고루받게 하소서하니 구전과 거마부 등의 일은 윤하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6월 1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래고 또 아래기를 경사로 가는 일로에 평안 황해 각 고을의 수령이 인정 잔물을 다 도내물하여 진바리가 이루 셀 수 없습니다. 군마는 뜻밖의 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또 경사에 가는 복물이 그 수가 부족하면 의주 인마를 징발하여 폐해를 끼치는 일이 적지 않으니 일체 금단하고 또 경사에 가는 사신에게 신칙하여 인마 초발하는 것을 건속하게 하소서 하니 금단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6월 1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3번 아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6월 1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함경북도 절도사 최한홍이 치게하기를 회령성 밑에 사는 저쪽 사람 수언두 및 그 형 토적합 다음 형 아다오 등이 오촌숙 오돌이 만호 목합의 침입을 받고 난을 피해 처자를 데리고 장성의 텀난 곳으로 들어왔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시비하거나 남방 연해변 각골에 옮겨서 살기를 원합니다. 만일 허락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목매어 죽고 본토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처치할 계책을 대신들에게 의논하라 하니 김수동이 의논드리기를 수원두 등이 원수를 피하여 내토하는 정상이 과연 아닌 것과 같으면 심히 가긍합니다. 만일 억지로 돌려보내면 저들이 반드시 실망할 것이니 소원을 도로 주어야 할 것이나 야인을 백성들과 내지에 섞여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성 밑의 야인들은 서로 보복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인데 뒤에 힘이 약한 자가 이 예를 끌고 와서 모두 와서 살기를 청하면 그 소원을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단서를 열어놓으면 뒤 배단을 막기가 어려우니 지금 변장을 시켜 수원두 등을 후하게 먹여 달려서 도로 들어보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유순종은 의논드리기를 수원두 등이 대대로 성 밑에서 살아 우리 백성과 다름이 없는데 지금 원수의 침독을 받아 서울에 올라와서 시위하려 하고 혹은 남방에 옮겨 살기를 원하니 그 정상이 매우 박절한 것 같습니다. 시위하는 것은 경솔히 허락할 수 없지만은 남방 절도에 분치하여 살리는 것은 무엇 불가한 것이겠습니까? 그일의 일로 보더라도 박산 동계는 북종 오락태로서 거제에 옮겨 살았는데 외변을 당하여 몸을 빼어 힘껏 싸워 공이 제1에 들었으니 수운드가 뒷날에 보답하며 어찌 박산동계만 못할지 알겠습니까? 민간에 섞여 살게 하여 후일에 걱정이 없도록 하소서 하고 성희안의 의논도 이와 같고 이소는 의논드리기를 수원두 등 3형제가 대대로 회령 성 밑에 살아 우리 백성과 날마다 상종하여 우리 변경의 작고 큰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거절하여 아주 먼 오랑캐 땅에 들어가 살게 할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죄진 것이 없고 지금 저 오랑캐에게 명분 없는 환란을 당하여 본토에 편안히 살지 못하고 우리 백성이 되기를 원하니 정리에 가긍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야인이라도 만일 지극한 사정이 아니면 농사의 가장 기묘한 때인 지금 어찌 감히 생업을 버리고 온 집안이 내토하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부득이하여 환란을 피하는 일이니 다른 의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오는 자는 막지 않아야 할 것이니 남방 방어가 기냐한 곳에 나누어 두어서 토병을 돕게 하고 그 중에 시위할 만한 재주가 있는 자를 택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종사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순정 등의 의논을 따랐다. 전가하기를 대신이 졸하면 백관이 회장하는 일이 대전에 실려 있으나 근래에 행한 자가 없어서 드디어 예가 된 것 같다. 정부에 수의하라 하자 김수동이 의논드리기를 대신이 졸하면 회장한다 하였으니 백관이 장소에 모여서 장사하는 것 같으나 장사하는 곳이 멀면
백간이 가서 모일 수 없으니 장사하는 곳이 멀고 가까운 것으로 행례를 달리할 수 없습니다. 한 명에게 회장하던 예에 의거하여 각사의 한 관원이 단복으로 도문 밖에 나가서 조송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유순종은 의논드리기를 대전 상장조를 보면 대신이 죽으면 백간이 마땅히 장소에 회장하여야 하나 장소가 멀고 가까운 것이 있어 만일 멀면 사세가 회장하기 어렵거니와 멀면 회장하지 못하고 가까우면 회장할 수 있으니 예가 같지 않습니다. 월산대군의 출장 때의 예에 따라 각사의 한 사람이 도문 밖에 나가서 조송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성희안의 의논도 이와 같았다. 의논이 들어가자 상이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로 11권 중종 5년 6월 17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사람 변효충이 외노와 힘껏 싸우다가 해를 당하였으므로 제문을 내려보내어 취재하고 관찰사로 하여금 제수를 주어 장사하게 하고 벼슬을 주고 복호하였다. 중조실로 11권 중종 5년 6월 1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11권 중종 5년 6월 18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복신부로 유생을 정시하였는데 생은 최세진 등 네 사람이 입격하니 차등을 두어 논상하였다. 중조실로 11권 중종 5년 6월 19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덕풍군 부인 윤씨의 상언으로 인하여 전교하였다. 세조 대왕께서 귀인 윤씨에게 유교하여 월산대군을 수양자로 삼았는데 귀인의 오라비인 수안 군수 윤수천이 그 누이의 노비를 차지하려고 윤씨가 죽은 15년 뒤에 도리어 월산대군은 문권으로 전개된 것이 없다 하여 세조의 유교를 무너뜨리고 송사를 일으키려 했으니 헌부로 하여금 수천을 추문하여 다스리게 하라. 중조실로 11권 중종 5년 6월 19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지세포만우 허영희는 서울의 갑사인데 시정에 살면서 무죄가 없고 또 신분 또한 미천하니 어떻게 아래 사람을 부리겠습니까? 개정하소서 하니 허영희의 이런 병조에 물으라 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11권 중종 5년 6월 2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빈청 여러 재상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역성을 파하고 찰방을 두니 서리가 거관할 길이 없기 때문에 상언하여 민망한 것을 호소한다. 지금 들으니 도승지 송천이가 개청하기를 소각사의 서리는 영직 7품으로 거관하고 육조 등 큰 아무는 6품으로 거관하게 하라 했다 하니 여러 재상의 뜻에는 어떠한가 자세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유순 등이 의논드리기를 각사서리는 최하 소각사는 검직장의 칭호로 거관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거관하는 일하는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정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조판서 신용계가 서리의 상언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서리들이 거관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서리로 출사하고 있으나 어버이의 병을 칭탁하고 가려는 자가 많습니다. 지금 상언한 것을 보면 채 아직은 불가한 것 같고 내수사의 별자나 서재로 옮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신에게 의논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영로가 소복될 동안 임시로 역성을 파한 것이지 영구히 혁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복되는 것이 기한이 없기 때문에 서리배의 상언이 이와 같은 것이다. 내수사의 별자나 서재는 교차하지 않는 것이 아니나 원수가 매우 적어서 역성의 예와 같지 않다. 도승지의 아랫말이 심히 마땅하니 이와 같이 하면 국가에도 손해될 것이 없고 저들에게도 유익할 듯한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늘 대신 및 해조가 모두 모이어 널리 의논하여 아뢰라 하자 김수동 등이 아뢰기를 서리가 근고하면서 종사하는 것은 승직이 되기를 바란 것인데 지금은 거관의 길이 없어졌으므로 상언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예전에는 동서반에 사용하는 법이 있었으나 지금은 알 수 없으니 당상 아문에게는 6품으로 거관하고 소각사에서는 7품으로 거관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다만 족계가 분명하지 않은 자도 있으니 거관할 때 검직장을 삼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역성의 수와 거관의 수를 해조로 하여금 상정하게 하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충청 7월 10일권 충정원 연 6월 2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근래 재상이 골정에 모여 이를 의논하면 반드시 3, 4경에 이르러 파하고 유문 왕궁의 물은 의례 초혼에 닫았다가 밝으면 여는데 나갈 자가 나가지 않으면 열어둘 때가 아닌데도 열어두는 것을 유문이라 한다. 유문하여 나가는데 대저 재상이 유문하여 밤에 행하는 것이 미편하다. 전날 폐조 때의 재상이 밤에 골문에 모임으로 심히 좋은 일이 아니었다. 만일 부득이하 위에서 물을 것이 있고 아래에서 품할 것이 있으면 번복하여 농계하는 것은 가하지만 일찍 모여 의논하면 어찌 밤에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으로 여러 재상들에게 말하라. 충정실로 11권 중종 5년 6월 20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윤수천이 서로 송사하는 일은 양쪽이 서로 의거한 것이 있을 것이니 한편의 상언으로 갑자기 수천을 추문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간원의 차자를 올리기를 상벌이라는 것은 임금의 큰 권세여서 함부로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한 상의 지나침과 한 벌의 어긋남이 어찌 다스림에 해롭겠는가 하여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큰 권세가 가벼워져서 사람이 권하고 징계됨이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김석철 등은 한도의 주장으로 병조를 훈련하지 못하고 방비하는 일을 여사로 보아 변방 근심이 크게 일어나게 하여 국가에 한없는 치욕이 되었으니 비록 무거운 법으로 다스리더라도 오류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장수를 명하여 정토할 때 비록 작은 공로가 있더라도 진실로 성이 함락되고 장수를 죽게 한 자는 면할 수 없는데 전하께서 도리어 공으로 여기시어 오로지 놓아두고 다스리지 않고 본직을 채임만 하셨으니 이것은 형벌의 정도를 잃은 것이 큽니다. 비록 유례에 의하여 죄는 정하지 못하더라도 속기 파직하여 뒤의 경계로 삼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안윤덕의 종사관 등은 처음에 절제와 조치의 계책이 없이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편안히 쉬고 있다가 도리어 사생을 버리고 칼날을 무르쓴 자와 함께 이등에 참여했으니 이것은 지나친 상중에서도 큰 것입니다.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어진 자가 와도 천금을 주고 어질지 못한 자가 와도 천금을 주면 어질지 못한 자는 날로 나오고 어진 자는 날로 물러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대저 천금을 주는 것이 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어진 자가 날로 물러가는 것은 어질지 못한 자와 똑같이 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이 있고 없는 것을 논하지 않고 법도가 없이 지나치게 베풀면 신등은 공이 있는 자가 공이 없는 자와 함께 녹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맥이 풀리는 것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염치라는 것은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근본이요 선비가 몸을 세우는 큰 절조입니다. 근자의 염치가 없어지고 사풍이 바르지 못하여 노둔하고 염치 없는 무리가 조정에 들어가 성명한 정치를 더럽힙니다. 윤상로 같은 사람은 성품이 본래 용렬하고 비루한데도 이름이 사판에 올랐으니 이미 분수에 넘었는데 폐조로 인하여 지나치게 높은 벼슬을 취하였고 개정할 때 숨겨서 그대로 차지하고 명장을 도둑질하여 조정을 속인 지가 지금 3년이 되었으니 더럽고 용렬하고 무식하기가 지극합니다. 마땅히 속기 파직하여 주의를 끝까지 다스리소서. 엄제로 압록된 자가 무려 40명이나 되는데 명가의 자제는 가 반을 차지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사람 쓰는 것이 비록 다 현량한 사람은 얻지 못하더라도 마땅히 공정하게 선발하여 재능에 따라 부려야 할 것인데 이 같은 무리가 가만히 간사한 꾀를 부려 나라를 속이고 벼슬을 도둑질하였으니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 사습을 바로잡아야 하는 건데도 지금 그 직만 파면하고 가자는 빼앗지 않았으니 이것은 은혜로 용서하는 특정을 베풀어 간사한 사람에게 요행한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승효 같은 자가 그 아내의 진솔을 칭탁하고 스스로 무죄함을 발명하였으니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묘하게 거짓을 자행한 것이 심합니다. 마땅히 파직하여 가자를 거두고 검거하여 조중에 나란히 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 지금 변경에 일이 있으니 만호 권관이라도 반드시 마땅한 사람을 택하여야 합니다. 한며 화리양은 기전의 거진인데 성수동 같은 자에게 제수하여 듣는 자가 놀라지 않는 이가 없으니 마땅히 급히 채임하여야 합니다. 어찌 반드시 군졸이 곤경을 당하고 관방이 해이하여진 뒤에
죄를 주겠습니까? 신등이 보건대 상벌이 중도를 읽고 염치가 행하지 못하며 변장을 임용하며 현부를 가리지 않으니 이것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 날 논개하였으나 전하께서 생각지 않으시고 일체를 굳이 거절하시니 전하의 뜻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컨대 공론을 굽어 체납하시어 여망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았다. 중정실로 11권 중종 5년 6월 20일 갑진 네 번째 기사 덕풍궁 부인 윤씨의 상언으로 소송하는 노비를 그대로 윤씨에게 줄 것을 명하였다. 중조실로 11권 중종 5년 6월 2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3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6월 2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하늘에 나타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6월 2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서늘의 의무로 취재하여 압록한 사람을 초계할 때 정원과 이조가 빠뜨리고 초계하였으니 주문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모두 이조의 뜻이고 정원은 초록할 때 참여하지 않았다 하며 지평 조방은이 아뢰기를 음제로 압록된 사람을 농계하던 날에 승지 이 희명이 정교한 뒤 신에게 사사로이 말하기를 지금 정원에 이미 추찰을 명하였으니 만일 헌도에서 이조가 초출하여 온 단자를 보내주면 추찰하기가 매우 쉽겠다 하고 정원에서 이조 낭청을 배초하여 치부책을 가져다가 조록하고자 할 즈음에 사관이 옆에서 이것은 정원에서 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한 뒤에 치부책을 도로 주었으니 이것으로 보면 승지의 잘못을 알 수 있습니다. 승지가 사사로이 말한 것이 이미 잘못되었고 또 대간에서는 정원으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였다 하고 지금 하문하실 때는 이조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였다 하여 대간의 말을 거짓말로 만들었으니 곧지 못하기가 심합니다. 참컨대 이 뜻으로 추문하소서. 상정 박인소는 정난 공신으로 녹봉되어 지급한 노비의 원수가 12인에 불과한데 모점한 것이 13인에 이르고 또 충주 관비 논이가 이순의 첩이 되어 데리고 북도로 들어간 것은 여러 사람이 다 아는 일인데 인손이 집안에서 사역시킨다고 호소하였으니 위로 임금을 속이고 아래로 조정을 속였습니다. 주문하여 다스리소서 하니 승지를 추구하는 이는 그대로 윤호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6월 2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명하의 장령신 엄을 채임하였다. 엄이 처음에 아뢰기를 경상 좌도 수사의 병선이 보유하지 못해서 외선이 빠져 도망하게 되었다 했는데 이때 이르러 전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어서 비염함으로 이 명령이 있었다.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6월 23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비전 탄일에 처음에는 친히 하례를 행하고자 하였으나 대비께서 더위로 그만두게 하시니 우선 정지하라. 중조실록 11권 중종 5년 6월 23일 정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이 희명이 음지의 압록에 대한 일을 회개할 때에 함께 앉아있던 승지도 반드시 참여하여 알았을 것이니 청컨대 어울러 주문하소서. 신엄은 과연 김현선의 일을 그릇 아뢰었으나 사실과 조금만 틀리는 것이 있으면 바로 견책을 가하시니 아래에서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작은 허물로 체임되면 언로에 해로울까 염려됩니다 하고 간원이 아뢰기를 근자에 들으니 북도 야인으로 남방에 살기를 원하는 자를 대신의 은혼으로 살게 허락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야인은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 백성과 섞여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다시 널리 의논하여 변장에게 알아서 본토로 도로 들여보내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날 하문할 때 다른 성질은 모두 유과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야인의 일은 내 뜻에도 와서 사는 것을 가볍게 허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역대를 상고해도 적인이 중토에 들어와 살아서 중토가 도리어 해를 받았다. 다만 그 내토한 정상이 매우 불쌍하고 저들이 울타리 노릇한 지가 또한 이미 오래니 일조의 거절하면 반드시 분해하고 원망할 것으로 정부에 의논하였는데 그 의논이 모두 살게 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였다.
박상동계 같은 자는 남방에 옮겨 살았는데 우리 백성과 다름이 없고 외적을 쳐서 공을 이루기에 이르렀으니 이들은 외인과는 다르다. 그러나 일이 큰 관계가 있으니 다시 널리 의논하고자 한다. 신엄의 일은 내 뜻에 체임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신엄이 아뢰기를 대가는 적은 하자가 있어도 처신할 수 없는데 하며 사실이 아닌 일을 아랜 것이겠습니까? 하며 제3 굳이 사양함으로 체임시킨 것인데 과연 간언을 받아들이는 길에 방해되면 직을 잉임하는 것도 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현조실록 11권 중종운년 6월 23일 정리 네 번째 기사 태백성이 하늘에 나타나다. 현조실록 11권 중종운년 6월 2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장령 신엄이 복직을 사퇴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현조실록 11권 중종운년 6월 2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대저 대간은 마땅히 듣는 대로 아뢰어야 하는 것인데 만일 그릇 의논한 일이 있다 하여 준절히 견책하면 누가 진언하려 하겠습니까? 대간 대접하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신엄을 체임할 수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고 장령 신엄 또한 굳이 복직을 사퇴하니 전구하기를 대간은 복직하는 이치가 없으니 신엄을 체임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11권 중종운년 6월 24일 무신 세 번째 기사 태백성이 하늘에 나타나다. 중조실록 11권 중종운년 6월 25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1권 중종운년 6월 25일 기후 두 번째 기사 김수동, 류순정, 성희안, 이송, 김은기, 신윤무, 홍숙, 경세창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남방의 방어가 아주 바쁜데 전라도 순찰사 정광필이 아랜 것으로는 광양, 순천, 나간, 흥양,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진도 등 고을의 관방이 더욱 긴급하니 전에 뽑은 입거할 민호를 북도로 들여보내지 말고 경상도의 남해, 거제, 하동, 사천, 고성, 진해, 웅천, 동래, 기장, 장기 등 고을로 긴급한 것이니 전라도의 예의에 따라 입가하는 것을 면자해 토병을 충실하게 하소서 하였다. 중조실록 11권 중종운년 6월 25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이웃순정이 아뢰기를 신이 남방의 외적 방비하는 일을 보건대 각포를 방어하자면 형세가 부득불 수륙의 군사를 합하여야 하니 상건대 병사로 수사의 직함을 겸하게 하고 두무악 곧 잠수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체로 업을 삼아 배에 처자를 싣고 창해로 집을 삼는데 지금 외변으로 인하여 관가에서 그 배를 구류하자 살아갈 수가 없어 도산하려고까지 하니 바다 밖 절도 같은 데에는 검해야겠지만 사람이 척화하여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왕래를 금하지 마소서. 또 김해 지경에 도요절이가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무려 1,000여 명이나 되어 스스로 한 마을을 이루고 해체로 살아가니 일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배가 가볍고 빨라서 국가에서도 힘입어 쓸 수가 있으니 해안 가까운 곳에는 왕래를 금하지 마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명하여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김수동, 성희안, 노공필, 민호정, 권근, 이계남, 이손, 김은기, 홍경주, 신윤무, 신용계, 정광필, 박여, 홍숙, 경세창 등이 의논드리기를 전에는 육군과 수군의 방수하는 형사가 같지 않기 때문에 병사 수사가 서로 간섭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외적을 방비하는데 경상 전라 두 도의 육군이 각포에 나누어 방수하여 수군 육군이 형세를 합하였으니 마땅히 병마 절도사가 수군 절도사를 겸하게 하여 힘을 합해 방비하여야 합니다. 두무악이나 도요서리의 거민은 모두 전산이 없고 오로지 해체로 업을 삼는데 만일 일체금단하면 의지하여 살 것이 없습니다. 또 그 배가 경쾌하고 운행하기에 편하여 만일 사변이 있으면 쓰기에 또한 기묘하니 마땅히 무율하여 편안히 생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다 밖의 절도 같은 데는 어체를 금하는 것이 마땅하나 내지 해구에서 멀지 않은 곳은 금하지 마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록 11권 중종운년 6월 25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의금부가 경상좌도 병마 우후 2분을 마땅히 충군하여 하고 수군 우후 이 사량은 마땅히 대시참으로 조율할 것을 입게 하니 전교하기를
남방의 성이 함락된 것은 사량의 등의 죄가 아니다. 근일 성평에 젖어서 방비에 소홀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조율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자세히 의논하여 아래라 하자 김수동 등의 의논들이기를 사량은 사형을 감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이분은 동네를 지켜 성이 함락한 변이 없었으니 중죄가 아닙니다. 하니 전가하기를 사량은 사형을 감하고 이분은 고쳐 조율하라 하였다. 금부가 장 100으로 처결하고 변방 먼 곳으로 보내어 충군하기를 청하니 공으로 1등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준조실록 11권 중종료 5년 6월 25일 기후 5번째 기사 노공필이 의논드리기를 수원두를 남방에 살도록 허락한 일은 신은 이 뜻은 또한 유순종의 의논과 같습니다. 지금 만일 받아들이지 않아 545의 손에 의육이 되게 한다면 무릇 각진 성밑에 사는 야인이 누가 대국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와 같다면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이 무리가 대대로 성밑에서 살아서 사실대로 변방의 허실을 알고 있으니 이미 우리에게 용납되지 못하여 온 종족이 먼 곳으로 옮겨 들어간다면 필시 우리를 원망함이 깊어서 적을 유인하는 앞잡이가 되어 틈을 타 소유를 일으킬까 또한 염려됩니다. 지금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은 후환이 있을까 염려함인데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이것이 온 부락을 다 옮기는 것이 아니어서 그 수가 많지 않으니 내지에 나누어 살게 해도 반드시 뒤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민효정, 권균, 이계남, 김은기, 홍경주, 신용계는 의논드리기를 수원도와 그 형제 처자 20여인이 원수를 피해 의탁해와 우리에게 살려주기를 구하니 그 정상이 불쌍한데 지금 만일 거절하면 저들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마두리의 쇠하는 본래 관수의 고함에 이한 것이요 노목합은 비록 545에게 침노당하더라도 수원도와는 이웃하여 살고 있는 가까운 일가이니 어찌 수원도가 하지 않은 일을 545에게 거짓 호소하여 반드시 잡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또 노목합이 이미 수원도를 무고하여 545에게 침해를 면하였으면 어찌 반드시 수원도와 끝내 원수가 되어 풀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헤아리면 수원도의 말이 믿을 수 없는 것 같으니 변장에게 다시 수원도 노목합 등의 정상을 살피도록 하여 과연 사실과 같을 때는 노목합과 수원도를 한 곳에 불러 타일러 화해시켜서 수원도 등을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면 노목합과 수원도가 본래 원수가 아니니 반드시 명을 들을 것입니다. 지금 만일 살려주기를 빌는 것을 불쌍히 여겨 내부에 들여준다면 남방에 나누어 두어도 후원은 없겠지만 혹 저희끼리 서로 공격하다가 힘이 약하여 지탱하지 못하는 자가 내 지에 옮겨 살기를 원할 경우 들어주지 않으면 고르지 못한 데서 원망이 생길 것이고 들어주고자 하면 다 들어줄 수가 없으니 처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이 효정 등의 의논을 따랐다. 중조실록 11권 중종호년 6월 25일 기후 6번째 기사 태백성이 하늘에 나타나다. 중조실록 11권 중종호년 6월 25일 기후 7번째 기사 황제가 조서를 내렸다. 자고로 제왕이 하늘을 본받아 정사를 세워서 덕을 펴고 형벌을 밝히는 것은 어느 쪽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짐이 위를 이은 이래로 상천 조종의 중한 부탁을 받아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림을 도만지고 5, 6년이 되었다. 생각컨대 세상이 태평한 지가 오래여서 사람들이 법을 경시하는 자가 많다. 기강을 진작하고 나쁜 편안을 제거하여 이 사람으로 더불어 지극한 다스림에 오르기를 기약하나 유사가 다 짐의 마음을 몸받지 못하여 받들어 행하는 것이 마땅치 못하니 공허한 생각만 간절할 뿐 화기가 이르지 않는다. 금년봄 이래로 심한 가뭄이 여기가 되고 그 시비가 시기를 어기고 바람과 토우가 일어나고 별의 이변이 번갈아 나타나고 사천, 호강 등차에 도적이 횡행하여 무마하고 잡아도 평정되지 않았는데 섬서 영하도 지휘, 하금 등이 수신을 죽이고 관군을 살해하고 거민을 도륙하여 안하왕 처번을 세워 임금으로 삼기를 꾀하여 인신과 표첩을 내주어 제로를 불러 깨고 군마와 지도를 토색하고 요구하니 각진의 관원이 연일 아래어 보고하는 것이 모두 실적이 있다.
이에 황진과 조신에게 내리어 회의하니 모두 이르기를 치본이 천도를 폐역하고 조종에게 득주하였다 하므로 짐이 감히 용서할 수 없어 공경이 태묘에 고하고 봉작을 혁파하고 속적을 깎고 장수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어서 명분을 바르고 주의를 토벌하여 수악은 베어 멸하고 협정은 나누어 석방하여 국민을 무마하여 안정시키고 병경을 편안하게 하련다. 더욱이 생각한데 병융의 일이 중하여 공억하기에 심히 수고로운데 게다가 부처는 서로 겹치고 과렴은 쉬지 않음이 곳곳이 모두 그렇다. 바야흐로 형벌을 들고 부렴을 잡게 하며 어진 사람에게 맡기고 능한 사람을 부려 원기를 배양하고 제어를 쓸어 없애어 우리 국가 억만년의 복조를 보존하고자 한다. 군사를 쓰는데 부득이한 것 같이 하고 형벌을 쓰는 데는 반드시 살리기를 구하는 것이니 바야흐로 문주의 군사를 일으킴에 크게 동인의 장사를 편다. 중해에 포고하여 모두 들어 알도록 하라. 중조실록 11권 중종원년 6월 26일 경술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1권 중종원년 6월 27일 신의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원년 6월 27일 신의 두번째 기사 김원기를 우찬승으로 정강필을 병조판수로 후지신을 장령으로 이성은을 지병으로 성세창을 헌납으로 황형을 경상 좌도 병마 절도사로 유담년을 경상 우도 병마 절도사로 신계종을 전라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중조실록 11권 중종원년 6월 27일 신의 세번째 기사 태백성이 하늘에 나타나다. 중조실록 11권 중종원년 6월 27일 신의 네번째 기사 병조판서 정광필이 군녀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사퇴하였으나 상이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1권 중종원년 6월 28일 임자 첫번째 기사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유담년이 치게하기를 외선 30여 척이 가덕도에 되어 있습니다. 명하의 전 병사 정월도사 김석철 유계종을 방어사로 삼고 전수군 절도사 이종이 김현손을 조방장으로 삼아 그대로 머물러 지키면서 힘을 함께하여 방비하게 하였다. 정운의 말을 따른 것이다. 중조실록 11권 중종원년 6월 28일 임자 두번째 기사 유선정이 아뢰기를 창컨대 새 병조판서 정광필로 순찰사라 칭하여 방비하는 여러 일을 의논하게 하소서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중조실록 11권 중종원년 6월 28일 임자 세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창원부사 김세희 무주현감 윤사원은 치민에 합당치 않고 해운판관 양재는 인물이 합당치 않으니 재임하소사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1권 중종원년 6월 28일 임자 네번째 기사 경상도 관절사 윤금손이 치게하기를 이라다라는 일본 외가 아니라 제포에서 아내를 얻어 사는 한거 외로 우리나라 말을 잘하고 잠옷 지략이 있어 변사가 몽하니 놓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였는데 도우체차사가 널리 여러 인원을 거두어 처치하기를 청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유순, 김수동, 유순정, 성희안, 노건필, 민효중, 이계남, 홍경주, 신현무, 신용계, 강원, 박열,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이라다라가 아내를 얻어 제포에 산지가 이미 오래여서 원거 외와 다름이었고 비록 적의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또 이 또한 반적의 도당으로 사람됨이 지략과 변사가 많은 것을 변방 백성이 다 압니다. 전일에 근부에서 추문할 때 말하는 것이 또한 권변이 많아 그 모략이 좋기 도중을 모아 변방의 근심을 만들 수 있으니 일본의 사신이라 하여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대저 두 나라가 화호할 때도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우리의 허실을 알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헌단을 하고 적이 되었을 때이겠습니까? 더욱 사기를 누설하여 우리의 얕고 깊은 것을 엿보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변보도 또 이르렀으니 다만 이라다라뿐 아니라 관에 머물러 있는 여러 외인도 변방일이 조금 평정되는 것을 기다려서 천천히 의논하여 돌려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충주에 있는 자는 도중에 있어 잠은 우리의 군기를 알았으니 끝내 놓아보낼 수 없습니다. 조정조의 곳에 의하여 서부 공백한 고을에 나눠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김은기는 의논드리기를 이라다라는 원래 제포에 늘 거주하는 자가 아니고 일찍이 제주 사람을 수여하는 공으로 사정의 직을 받아 1년에 한 번씩 내조하는데 나올 때에 포에 도착하여 두어 달을 머물렀다가 상경하고
포에 돌아온 뒤 진관이 곧 양식을 주지 않았으므로 모두 오래 머물다가 돌아가는 것이 예이며 내조한 외노가 포에 머물러 아내를 얻는 것 또한 예사입니다. 윤금손의 서장에 매년 한두 번은 본토에 왕래하는데 들어가면 5, 6개월씩 머문다 하였으니 여러 포의 한거 외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물며 적 외로 더불어 처음부터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데이겠습니까? 전 의논에 의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다만 지금 외선 30여 척이 가덕도에 와서 닿았는데 소요를 일으킬지 우호를 청할는지 미리 헤아릴 수 없으니 천천히 변장이 치보하는 것을 보아서 다시 의논하여 시행한 수산이 전가하기를 지금 의논한 것을 보니 한결같지 않다. 다만 일하다라가 함께 서계를 받아가지고 왔으니 지금 어떻게 너는 일본 외가 아니라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변방일이 종식되지 않았으니 놓아보낼 수는 없으나 또한 다시 널리 의논하여 처치하라 하고 인하여 육조 참판 이상과 홍문관 대간 한승부 좌우윤 예문관을 명추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유순정 등이 아뢰기를 저번에 외선 5척이 와서 말하기를 삼포에 사는 외인이 김세균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하였다 합니다. 지금 그 정세를 들으니 세균을 데리고 화호를 빌거나 소유를 짓는 두 가지 일에 불과합니다. 세균을 데리고 와서 화호를 빌 때 대답할 말은 이미 통지하여 이렇습니다. 만일 과연 도둑질을 하려고 왔다면 군사를 정도나의 변을 기다려서 칠만 하면 칠 것이나 군사는 멀리 헤아리기가 어려워서 미리 도모할 수는 없으니 이것으로 이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외선이 왔을 때 옷을 벗어 휘두르며 불러서 서로 말을 통하여 육지에 내려오게까지 하고 즉시 물리치지 않았다 하여 조정에서 추구하기를 개청했는데 이보다 앞서 방어청이 문의에 만일 소유를 일으키고자 하면 치고 말을 통하고자 하거든 그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였으니 지금 말을 서로 통하고 치지 않은 것으로 견책을 한다면 전에 말한 것과는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외적이 반드시 자주 내침할 것이니 함부로 칠 것이 아니라 성을 지키는 것이 가합니다. 쳐서 이기지 못하면 사이에 손상이 있으니 지금 만일 치지 않은 것으로 주의를 삼는다면 군들이 반드시 해를 받을 것이고 변장 또한 수족을 놀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채찰사가 이미 하유하였고 또 지금 왜구가 대거 침입하여 왔으니 변장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중종실록 11권 중종운년 6월 28일 임자 5번째 기사 태백성이 하늘에 나타났다. 중종실록 11권 중종운년 6월 29일 개축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광주 목사 이유경은 제주가 소복시킬 수 없으니 청컨대 체임하소서. 이위 서후는 전에 근거 없는 말을 대중에 퍼뜨렸으니 동반에 사용할 수 없으니 개정하소서 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1권 중종운년 6월 29일 개축 두번째 기사 안당 이계명 이후 최간 최인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라다라가 본래 처도에 살며 수직하였고 본조에 내원할 때의 아내를 얻어 포에 머물 뿐이니 한거하는 자와 똑같이 볼 수 없고 비록 조금 지략이 있으나 어찌 후일 관계 꾸밀 일을 미리 염려해 홀로 머물러 둘 수 있겠습니까? 중주에 가던 외인은 우리 군사 기밀의 허실을 알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 없다면 관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올해 삼포에 산 자는 우리나라의 일을 환히 알지 않는 것이 없으니 어찌 이 여섯 외인을 기다려서 비로소 허실을 알겠습니까? 다만 지금 외선이 많이 와서 그 정상을 헤아리기 어려워 경솔히 돌려보낼 수 없으니 잠시 모두 유치해 두었다가 천천히 오랑캐 정세의 향배를 보아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홍숙, 김복, 심정, 윤희평, 한세환, 경세창은 의논드리기를 이라다라가 아내를 얻어 제포에 산 지가 이미 오래여서 한거 외노와 다름이 없고 또 지모가 많고 변사하다 하니 과연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 나머지 관에 머물러 있는 외인과 충주에 있는 외인은 모두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외선이 많이 이르러 변방 경보가 끊이지 않으니 갑자기 보낼 수 없고 적병이 평정되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소서 하고 성몽종은 의논드리기를 처음에 이라다라를 일본의 사자라 하여 관대하기를 전과 같이 하였으니 이미 그
속임수에 빠졌다 하겠습니다. 옥에서 대답한 말이 모두 이치에 순하고 그 말이 일본의 사자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매이양 사자를 죽이는 것으로 말을 하니 거짓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만일 본도로 돌아가면 반드시 구설로 능히 그 거짓을 이룰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은혜와 신의를 베풀 사이도 없이 우리나라에 환을 끼칠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우호가 우리에게서 먼저 나오고서 능히 오래 보존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 사람을 돌려보낸다면 이것은 우호의 단서가 먼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어찌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돌아가기를 허락하여 관에서 접대한 것이 여러 날이 되었으니 갑자기 다른 의논을 보일 수 없습니다. 마땅히 여러 외인과 함께 있는 곳에 유치해두고 서서히 적변을 보아서 만일 침범하기를 맞지 않으면 다시 의논하여 주의를 정해서 성이 있는 큰 고리에 나누어 두었다가 저들이 조만간 정성을 바치며 굳건하기를 기다려 돌려보내게 하소서 하고 조계상, 유세침, 윤세우, 이철균, 유사경, 이성은, 박거린, 이언호, 소세량은 의논드리기를 이라다라가 일본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일행 또한 확실히 일본 사람이라 할 수 없으니 쉽게 돌려보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관에 머물러 있는 외인과 충주에 있는 자를 유치하거나 방송하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충주의 외인이 도중에 있을 때에 잠은 우리 군사 기밀을 알았으니 끝내 놓아 보내서는 안 되고 서부 공격한 고을에 두어야 한다고 한 것은 불가할 듯합니다. 지금 변보가 날마다 이런 때를 당하여 사기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이라다라는 여러 외인은 모두 잠시 머물러 두었다가 변방일이 조금 안정되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소서 하고 손주는 의논드리기를 국가에서 조정의 인원을 채택하여 단연코 돌려보내서 사람을 신의로 대접하고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뜻을 보이고자 하였으나 사세가 하나는 머물러 두고 하나는 돌려보낼 수 없으며 다만 지금 윤금손이 아랜 것이 이와 같습니다. 또 적선이 우리 지경에 가까이 되었으니 의심컨대 반드시 소요를 일으킬 듯하니 일본과 대마도의 사자를 그대로 머물러 관대하고 변방일이 조금 안정되는 것을 기다려서 의논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자경, 김극빅, 안철성, 이자, 허지, 김래문, 홍언필, 김희수, 이여, 민수천, 권벌, 황여헌, 김응벽, 정사룡은 의논드리기를 신등이 전일 수위할 때 대마도 외인은 마땅히 공백한 고리에 나눠두고 일본 사자는 관에서 접대하며 억류해두고 천천히 사세를 보아 처치하자고 하였는데 하물며 지금 성식이 여러 번 이런 데이겠습니까? 더욱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에서 이미 놓아보내기를 허락하였으니 명분 없이 중지할 수 없고 무기한 관대하다면 회단이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라다라가 삼포에 왕래하며 아내를 얻어 머물러 산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저번에 변방을 범한 근본 원인을 모르는 것이 없을 것이고 기타 일본 사자라고 칭하는 자 또한 진정인지 허위인지 적확히 알 수 없으니 지금 또 이것으로 성명하여 정상을 끝까지 힐문하고 관에 있는 도외위와 충주에 가둔 자 또한 이것으로 추격하여 모두 그 죄를 이름지어 공백한 고을에 나누어 두었다가 뒤에 처치하소서 하고 최중년, 반석평, 유중익, 이수영, 유윤덕, 정정 등은 의논드리기를 이라다라가 아내를 얻어 제포에 살았으니 일본의 사자가 아님이 분명하고 그 일행의 외인도 모두 적의 도당이어서 변사가 측량할 수 없으니 단연코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조종조의 예에 의하여 양계 공백한 고을에 나누어 두는 것이 마땅하고 기타 관에 머물러 있는 외인과 충주에 있는 외인 역시 적당이니 별도로 처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정원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외놈들이 대대로 국언을 읽고 칭신함에서 번리가 된 유래가 이미 오랜데 이번에 까닭없이 온 섬이 반란을 일으켜 성을 함락하고 장수를 죽였으니 성조를 저버린 것이 이미 심합니다. 마땅히 오랑캐 사자를 잡아도 무리를 체크해야 하는데 어찌 놓아보내어 적의 형세를 돕게 하겠습니까? 하물며 이라다라는 지모와 계략이 넉넉하며 원래 일본 외가 아니고 오래 삼포에 살아 해마다 와서 조위하고 우리나라 말을 잘 알아서 무릇 도로에 굽고 고든 것과 군계의 허실을 본래 모르는 것이 없는데이겠습니까? 만일 그 슬쩍에 빠져 본도로 돌아가게 하면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일본 외인이라 칭하는 자와 충주에 가둔 외인과 관에 머물러 있는 외인 등은 모두 변사 무상하니 그 중에 어찌 흉포하여 제어하기 어려운 자가 없겠습니까? 우리 속의 호랑이로 하여금 다시 원야에서 포학을 부리게 할 것이 아닙니다.
전일에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한 것은 이 까닭입니다. 조종조의 구울에 의하여 모두 공벽한 고울에 나누어 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저의 기세가 한창 성할 때를 당하여 돌려보낼 수는 없고 또 여러 의논이 아직 일이 정하여지는 것을 기다려 처치하자니 이 단자는 정원에 머물러 두고 후일에 다시 하리라 하였다. 중조실록 11권 중종 5년 6월 29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태백성이 하늘에 나타나다. 중조실록 11권 중종 5년 6월 3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상우도 병마 유담년이 시기하기를 6월 24일에 외선 세척이 가덕도로부터 제포로 들어와서 제포 한거 외인의 두목 피고 실어가라 자칭하고 우호를 청하기 위해 나왔다 하기에 통사를 시켜 전일에 하유하신 말로 대답하였더니 그 외인이 대답하기를 그러면 가덕도에 와 있는 도주가 보낸 장수의 처소에 가서 함께 의논하고 다시 오겠다 하였는데 6월 25일에 외선 250여 척이 바다 얼굴을 가로막고 전부 하륙하여 안골포로 들어와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기에 웅천 현감 소기파 등이 길을 나누어 돌격하여 10여인을 쏘아 맞추니 적이 드디어 포위를 풀고 쫓겨 달아나다가 홍물에 빠져 죽기도 하였습니다. 소기파 등이 외적의 머리 세 겁을 베어 창, 칼, 기, 창과 함께 바쳤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11권 승종 5년 6월 3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도 채찰사 유순정이 아뢰기를 패조 때 이극균이 건의하여 예차 내금이 300을 더 서치하여 불의에 대비하였는데 중간에 패하여 행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을 가설하여 전 예차 100으로 더불어 채아 100을 주어서 정예한 군사를 삼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훈련원 습독관은 예전에 30인을 설치하여 전함관원으로 충차하였는데 전 8채아 이외에 또 7채아를 가설하여 두 등에 녹을 받게 하고 또 습독 10인을 가설하여 내금이 겸사복으로 충차하여 각각 본번에 당하고 채아직에 붙여 녹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모두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중조실록 11권 중종 5년 6월 3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하려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1권 중종 5년 7월 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경상우도 병마 유담년이 치게하기를 이달 27일 외적이 안국포를 범하여 성을 포위하고 떠들어대므로 공관, 오순간, 하준이 화포장 등을 거느리고 길을 나눠 복병하여 사변에 대비하다가 하준이 저기 성중 사람들과 싸우며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날파를 불며 불을 놓으니 저기 듣고 놀라서 포위를 풀고 배에 올라가 가덕도로 돌아가 두 곳에 나눠 둔치하였습니다 하였다. 장계가 들어오자 상이 재상들에게 명하여 각각 방비할 계책을 진달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11권 중종 5년 7월 1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이달 이후 다음년이 또 치게하기를 전일에 외적이 안골포를 포위하고 적이 성중사람과 접전하다가 적 한 사람이 화살에 맞아 물에 빠져 죽었는데 머리를 베어 올려보냅니다. 적의 형세를 보건대 본도로부터 나오면 반드시 먼저 가덕도에 정박하여 오래 지체하며 허실을 엿보다가 허점을 타서 가만히 침거하고 이익을 얻지 못하면 다시 이 섬에 의지하여 오래 머물러 계책을 하다가 바람의 순력을 기다려 도로 본도로 향합니다. 수전은 저들의 장기이고 우리의 단점이니 적은 선척으로 용이하게 나가 싸울 수 없습니다. 이후로는 적선이 이 섬에 와서 정박하거든 본도 좌도와 전라 좌도의 배가 힘을 합쳐 정돈하여 일시에 같이 진격하여 적선을 한척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면 그의 변방의 근심이 풀릴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11권 중종 5년 7월 1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상이 안골포의 형세가 외롭고 위태하여 두 번 적의 포위를 당하였는데 병사 유담년이 구원병을 보내 앞뒤로 공격하여 차맥이 잠옷 많아 적의 예봉을 꺾었으므로 그를 내려 포장하였다. 중조실록 12권 중종 5년 7월 1일 을묘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이양제, 윤상로, 유경, 윤사원,
성순동 이위 서후 등의 일을 아래고 또 아래기를 이 희명은 지금 막 곧게 계달하지 않은 것을 추구를 당하고 있으니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간원이 허영유의 일을 아래고 헌부가 박인손 등의 일을 아랬으나 상이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0일권 중종 5년 7월 1일 을미호 5번째 기사 태백성이 하늘에 나타나다. 중종 7월 10일권 중종 5년 7월 2일 병진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리었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0일권 중종 5년 7월 2일 병진 두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이자견 등이 아래기를 전지평 이 성은의 상관에 대한 언어가 공손하였으면 상관이 어찌 반드시 논박하에 체임하였겠습니까? 헌부 또한 상회례가 있기 전에 성은에게 성상소를 담당하게 하여 이를 아뢰게 하였으니 대단히 사체를 잃은 것입니다. 대간이 사체를 잃었으니 신 등의 뜻으로는 직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사체를 잃었으니 과연 체임하여야 하겠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대간은 하루도 없으면 안 되니 빨리 자출을 하라 하였다. 중종 7월 10일권 중종 5년 7월 2일 병진 세번째 기사 작년 구우지 신이 아뢰기를 전일 수 외의 처치의 일로 회의할 때 신이 마침 병으로 참여하지 못하는데 그날 본부가 세지평 이 성은으로 하여금 이를 아뢰게 하니 성은은 동료와 상회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어렵게 여기어 왕래하며 hir난하다가 시종이 아뢰어 체임하게 되었는데 신이 곧 시비를 분변하여 농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감히 취직할 수 없으니 신의 직책을 가르쳤사니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0일권 중종 5년 7월 2일 병진 네번째 기사 태백성이 하늘에 나타나다. 중종 7월 10일권 중종 5년 7월 3일 정사 첫번째 기사 이조판서 신용계가 아뢰기를 신이 본직에 제수된 지가 이미 20여 개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중한지위에 있으니 신은 실로 미안합니다. 전선의 지위는 반드시 서로 체임하여 각각 아는 사람을 들어 써야 할 것인데 한 사람이 어찌 한 나라의 임무를 두루 알겠습니까? 하며 신은 이를 그르침이 많은 데이겠습니까? 사면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전선의 책임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 반드시 오랜 뒤에야 인물의 현부를 알 수 있는 것이니 사퇴하지 말라 하고 용계가 두 번 사퇴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뜻에는 구임하면 임무를 정령하는 데 능하기에 윤허하지 않았는데 경이 구임으로 사퇴하기 때문에 윤허한다 하였다. 중종 7월 10일권 중종 5년 7월 3일 정사 두번째 기사 우부성지 이 희명이 아뢰기를 대간이 신에게 곧게 계달하지 않았다 하나 신은 곧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곧지 못한 것으로 아니니 행공하기 미안하여 사퇴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중종 7월 10일권 중종 5년 7월 3일 정사 세번째 기사 대간이 윤상로 윤성순동 양재 유경 윤사원 이위 서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박인손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허영유의 일 등을 아뢰었으나 상이 다 윤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0일권 중종 5년 7월 3일 정사 네번째 기사 노공필을 겸 판의금 부사로 박열을 이해조 판서로 신용계를 이해조 판서로 황맹헌을 공조 참판으로 안당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자화를 지비로 안처성을 장령으로 신엄을 홍문관 은교로 허지 김내문을 지평으로 삼았다. 중종 7월 10일권 중종 5년 7월 4일 무호 첫번째 기사 교성군 노공필이 늙었다고 해서 판의금부사를 사퇴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노공필은 성품이 간중하고 학식이 있어 처사에는 밝으나 유감스러운 것은 상고와 접촉하여 가계를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중종 7월 10일권 중종 5년 7월 4일 무호 두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0일권 중종 5년 7월 5일 기미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0일권 중종 5년 7월 5일 기미 두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고형산이 구항하는 방약을 올렸다. 본도의 인민속이 저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일용의 소비를 절제하지 않으므로 민가에는 사채놀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번도 흉년이 들면 사람이 모두 관창에서 구제하기를 바라며 또 이들은 치우쳐 있어 길이 멀어서 다른 도에서 곡식을 옮기려 해도 바다나 육지로 순하게 모두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송나라 때의 신하 주희가 사창법을 시행하였는데 효정이 좋게 여겨 그 법을 제로에 내리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오현이 삼하의 수령으로 나가서 또한 사창법을 시행하여 사장, 부장을 두어 전곡을 맡게 하고 사민으로 하여금 상반에는 동전 60문을 내고 하반에는 곡식 60두를 내게 하여 사장의 집에 운반하였다가 작은 흉년이면 우선 진대법을 행하고 큰 흉년이면 진제법을 행하여 반드시 상환하지는 않습니다. 평시에는 곡식 한 섬의 이자로 세두를 내고 돈 100문의 이자 30문을 냅니다. 신은 청컨대 일체 삼하의 제도를 따르되 그 저축하는 곡식은 백성에게서 거두지 말고 고을에서 공비로 하여 고을마다 많아도 400석을 넘기지 않고 적어도 300석보다 적지 않게 하고 경내 사면에 각각 한 창을 두어 평시에는 거두었다가 흩었다 하고 흉년에는 본관 수령으로 하여금 왕래하며 고철하게 하여 균일하게 진대하고 가을에 수확하며 한 섬마다 이자 세두를 내고 흉년이 들면 본전만 받아 이것으로 항식을 삼으소서. 저축한 곡식이 많아서 받는 자가 많으면 출납이 번거로워져 정하지 못하니 수량이 천석에 이른 뒤에는 매 사이에 나누어 각각 창고를 세워 받아다 먹는 자로 하여금 먼 길을 오가는 배단이 없게 하소서. 또 1년에 거두고 나눠주는 수량을 공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이자와 본전이 늙어진 양을 뒤에 상고할 수가 없어 간위가 없지 않을 것이니 매년 춘추에 거두고 나눠주는 수량을 양창의 예의에 의하여 모두 회계에 기록했다가 관찰사가 늙어진 것을 상고하여 연말에 계문하여 간위를 맡게 하소서 하였다. 명하여 회사에 내렸는데 호주에서 우리나라 민속이 중국과 같지 않아서 시행함이 불편함이 있다. 이리 결국 행하여지지 않았다. 사창법은 장손평의 의창법과 왕안석의 청묘법을 참작하여 만든 제도로서 기근을 구제하는 법이다. 대략 여름에 곡식을 백성에게 대여하고 겨울에 받아들이는데 매석의 몸이 3성을 받았다.